절망의 상태.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 잠들어 있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사람이 바닥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여기는 모스크바입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공항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작동하지 않고 다음 공격이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몰라서 공황 상태입니다. 저는 부누코보 공항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푸틴은 5월 9일 승리의 날 전에 그의 국민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명성이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과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을 키예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를 겁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폭수를 촉발했을 뿐입니다. 젤렌스키는 몇 시간에 양설했다. 사실 그녀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지배적인 숫자의 상태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르키우를 모르나요? 그녀는 나쁜 예입니다. 조던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 흔들리는 활동. 러시아는 자연스러워야 해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2026년 5월 7일 밤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가장 큰 공중작전 중 하나를 시작하여 약 700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모스크바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지역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15개의 공항이 마비되었습니다. 6만 명 이상의 승객이 터미널에 발이 묶였습니다. 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었습니다. 5월 3일부터 모스크바의 세 주요 공항이 동시에 폐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승객의 외침이 모스크바의 혼란을 요약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 잠들어 있다. 일부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16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음식이나 물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담요와 침대가 배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영상에는 사람들이 맨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공항 직원으로부터의 정보도 없습니다. 아무도 비행기가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800만 병을 실어 나르던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 혼란을 무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비아니는 수도로 향하던 74대의 드론이 요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아니는 성공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그들을 막았다는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스크바는 완전한 혼란 상태입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공항은 마비되었으며 결제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카드 결제가 어디서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신이 간헐적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5월 3일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의 영공은 거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지연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은 날이 갈수록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소리를 듣습니다. 방공 시스템 폭발음이 도심에 울려 퍼지고 매 폭발은 푸틴의 안전한 러시아 약속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듭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전쟁이 집으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군사 목표물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감각,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마비된 동안 우크라이나는 압박을 강화하여 두 번째 밤에는 더욱 깊숙이 타격을 가했습니다. 5월 8일 밤 소치는 전례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안드레이 프로슈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드론 위협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었고 잠깐의 중단만 있었습니다. 소치 국제공항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7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었습니다.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에 오랜 시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소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통부의 자체 인정에 따르면 로스토프나도누의 항공 및 항해 건물이 무인 항공기에 의해 타격을 받아 남부 러시아 전역의 항공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아스트라한, 볼고그라드, 그로즈니, 크라스노다르, 마하치칼라를 포함한 총 13개 공항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틀 밤 두 번의 파도로 모스크바에서 카프카스까지 러시아의 항공 운송 네트워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치의 공항뿐만 아니라 연료 저장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항구 지역의 연료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볼고그라드 지역의 아르차다 기차역도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남부 전선으로 군소품을 운송하는 주요 철도 노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항의 혼란과 불타는 창고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푸틴이 수년간 러시아 국민에게 해왔던 가장 큰 약속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저쪽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안전합니다. 현장에서의 영상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완전한 혼란 상태입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공항이 마비되었으며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카드 결제가 모든 곳에서 되지 않고 풍신이 간헐적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자국 수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승객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던 공항들이 난민 캠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루나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5월 3일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의 영공은 거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지연이 계속되며 승객들은 날이 갈수록 더 절망적이 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소리를 듣습니다. 방공 폭발음이 도심에 울려 퍼지고 매 폭발은 푸틴의 안전한 러시아 약속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듭니다. 이 붕괴의 정치적 결과는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이 깨지면 다시 합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전쟁이 집으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군사 목표물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감각,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8일까지의 공격은 고립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대차대조표를 보세요. 수치의 연료 저장소 화재는 단순한 화재 뉴스가 아니라 군사적 재앙의 일부입니다. 이 저장소들은 크림반도에 있는 6만 명의 러시아 군인과 남부 전선 부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투합세 정유소는 이미 4월 말에 4번의 공격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퍼도시아의 연료 저장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이 침몰했습니다. 이제 소치의 저장소도 불타고 있어 남부 에너지 통로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고 전선으로 향하는 물류 라인이 끊겼습니다. 이틀 전인 5월 5일 밤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제복사리의 비니아 프로그레스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시설은 샤헤드 드론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내비게이션 브레인을 생산했습니다. 같은 주에 러시아의 세 번째로 큰 정유소 중 하나인 키리시 정유소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기 생산 체인이 붕괴되고 정제 능력이 감소하며 남부 연료 통로가 붕괴되고 전선의 물류가 방해받고 수도의 항공 운송 네트워크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된 전략적 캠페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겨냥하여 전체 시스템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피해 외에도 시기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5월 9일 승전 기념일 준비입니다. 보통 이날은 러시아 국가가 세계의 그들의 힘, 탱크, 핵미사일을 과시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이 신성한 날을 편집증의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탱크, 장갑차가 퍼레이드에 전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작전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는 우크라이나 드론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결정 뒤에는 쿠데타에 대한 크렘린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국제 미디어 컨소시엄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은 드론 공격으로 위장된 쿠데타 시도를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증은 퍼레이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5월 9일에 모스크바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심각한 혼란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드론이 휴대전화 신호를 내비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모스크바의 전체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이 국방부 건물 옥상에 배치되었으며 이는 수도 중심부의 전쟁 지역 도치입니다. 붉은 광장 입구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드론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유로뉴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군사력 과시가 크렘린에게는 고통스럽고 절박한 결정으로 남을 것이다. 오직 행진하는 군인들과 제트기 흔적만 남을 것이다. 탱크가 있던 자리에 질문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의 공포의 규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붉은 광장 퍼레이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면 5월 9일 전날에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자신의 퍼레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바로 이 상황을 겨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주요 퍼레이드조차 우리에게 의존할 정도로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700대의 드론에 대해 자신의 수도를 보호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간단한 수학에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인 S-300, S-400, 그리고 판츠르는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세 가지 다른 지역을 동시에 커버해야 합니다. 1000km가 넘는 전선, 모스크바와 주요 도시들, 그리고 산업시설과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담요가 너무 짧은 문제입니다. 만약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수도로 옮기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전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부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 전선에 방공 시스템을 유지하면 모스크바의 공항이 폐쇄되고 고층 건물이 공격받으며 6만 명이 터미널에 갇힙니다. 산업시설을 보호하면 수도와 전선이 노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딜레마를 알고 체계적으로 이를 이용합니다. 같은 날 밤에 드론 700대를 발사하는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망에 포화 전략을 적용하여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시스템 용량을 초과하는 목표물을 보냅니다. 적출된 드론 하나마다 미사일이 소모됩니다. 소모된 미사일은 다음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파도를 보냅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판츠르 S1이 국방부 건물 옥상에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 건물이 자체 옥상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론이 모스크바의 가장 비싼 지역에 있는 고층 빌딩을 타격했고 세계 최대의 핵 당국이 동시에 15개의 공항을 열어둘 수 없습니다. 푸틴은 더 많은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지만 생산 능력도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채복사리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키리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합세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담요를 보호할 수도 새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딜레마는 왜 5월 9일이 그런 편집증적인 축제로 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서방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동맹국인 중국, 이란, 북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보는 광경은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동맹국이 수도공항을 소호시간도 열어두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합세에서 키리시까지 러시아의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채복사리의 무기 생산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소치의 연료 저장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약화는 베이징을 동맹에서 지배적인 파트너로 만들지만 지배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가라앉는 배의 선장을 맡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에게는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샤헤드 드론의 내비게이션 두뇌를 생산하던 채복사리 공장이 이번 주에 플라밍고 미사일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무기 생산 체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란에 어떻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수도조차 보호할 수 없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은 새로운 드론 공격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커집니다. 그래서 크렘린이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잃고 고춘 건물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과 전선의 군인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정치인들, 장군들, 참전용사들, 하지만 거리의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일상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소를 매우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료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성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는 문자 그대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력과 수도 공급 중단은 더 이상 농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요 도시의 중심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붕괴는 국가가 스스로 만든 디지털 재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등내 반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인터넷 제한을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스템이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금지되었지만 텔레그램의 80%를 차단하고 완전히 폐쇄하려는 계획으로 진정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구식 군용 라디오 대신 전장에서의 조정을 위해 텔레그램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선의 자국 군인들을 눈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두마도 이 부조리를 인정하고 경고를 발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 도구를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러시아 군대는 21세기에 귀가 멀고 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은 맥스라는 국내 메시징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박 도구입니다. 교육 서비스나 의료 예약에 접근하려면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을 거부하는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2017년에 푸틴은 우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경로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중국의 검열 장벽을 넘어섰고 이 맹목성의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국경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국경 주민들이 푸틴이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그들을 자발적 이주자로 분류하고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반환명의 공무원도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지역 주지사에게 보내는 반항적인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희생자인 자국민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정권의 태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계약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디지털 검열만으로는 쿠르스크의 봉기나 경제를 숨길 수 없습니다. 최전선의 현실은 어떨까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제 지상에서의 참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숫자와 사상자가 너무 커서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의 최신 보고서는 소름 끼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러시아 공격의 평균 지속 시간은 열이틀이다. 분석은 우크라이나가 최대 500대의 FPV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여 최대 20km 깊이로 이동하는 모든 러시아 부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선을 시베리아의 도살장에 비유하며 가장 큰 타격은 바로 그들 자신의 진영에서 나온 이 문장에 있습니다. 현재 지도부가 갈등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러시아 군대와 함께 있는 전쟁 특파원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고 해방된 것으로 주장되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인정합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5월 9일 전에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키이우에 던졌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붕괴된 공항이 있는 수도, 터미널 바닥에 누워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불타는 연료 저장소, 20년 만에 처음으로 탱크가 없는 승리의 날, 그리고 퍼레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포로 교환을 제안하는 크렘린이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 전쟁은 모스크바 거리로 왔다. 안전한 곳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처럼 쉽게 듣고 싶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